현대인의 불규칙한 생활 습관과 무절제한 식사 습관으로 인해 당뇨병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가 자꾸만 늘어나다 보니 당뇨에 좋다는 치료법과 음식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러나 검증되지 않은 방법들은 오히려 몸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당뇨의 한의학적 치료법, 당뇨로부터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입니다. 당뇨병 환자가 늘어나면서 당뇨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당뇨가 무서운 것은 바로 합병증 때문입니다. 당뇨 합병증은 별다른 자각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 심혈관을 단숨에 손상시키거나 목숨을 잃게도 만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에 대해서 잘 알고 그에 따른 치료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당뇨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백한의원의 백지성 원장님 모시고 연속적으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이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당뇨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법을 알아보는 마지막 시간이기도 한데요.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당뇨의 한의학적 치료법에 대한 5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방송을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서양의학적 관점의 당뇨병과 여러 가지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제가 당뇨병에 대해 연속으로 방송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서양의학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혈당이 상승하는 것을 당뇨병이라는 질병으로 진단하고 치료해 왔습니다. 그들은 당뇨 약으로 혈당을 잘 관리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지금 서양의학에서 시키는 대로 한 환자들이 각종 합병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저혈당 쇼크 역시 전체 당뇨 환자의 45%가 경험할 정도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혈당 쇼크의 원인이 바로 열심히 복용한 당뇨약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실제 저혈당 쇼크로 인해서 교통사고나 2차 사고로 크게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혈당 강화제로 인한 2차적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양의학은 지금 당뇨병의 원인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양의학은 당뇨병을 1형 당뇨와 2형 당뇨로 나누고 있지만 저는 진짜 당뇨와 가짜 당뇨로 당뇨병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당뇨라는 말은 소변이 달다라는 뜻입니다. 소변으로 당이 배출되고 있는 환자들은 진짜 당뇨로 보고 치료해야 하고 소변으로 당이 배출되지 않고 혈당만 상승하는 분들은 가짜 당뇨로 보고 치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당뇨병 환자는 그만큼 치료가 어렵고 오랜 시간을 노력해야 할 환자라는 뜻이고 반면에 가짜 당뇨 환자는 처음부터 당뇨 약을 쓰기보다는 몸속에 독소가 많아서 생기는 병으로 보고 치료해야 합니다. 무조건 당뇨 약을 써서 혈당만 관리하는 서양 의학과 달리 저는 혈당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몸속의 이유를 찾아서 제거해야만 당뇨병이 치료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몸속 병독의 위치를 찾아서 병독을 제거하는 치료를 하면 가짜 당뇨병은 치료되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서양의학은 혈당 수치를 낮추는 노력을 하는 것이고 저는 몸 전체를 건강하게 해야 당뇨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당뇨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 내 몸까지 건강하게 만드는 한의학적 치료법, 치료 중에서 병독을 없애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고 또 어떤 방법으로 치료가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설명하는 이론과 치료법은 2000년 전부터 한의학에서 내려져 오는 것으로 제가 개발했거나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정확한 진단으로 환자에게 맞는 한약 처방을 찾기만 한다면 당뇨병이 극복될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당뇨병을 진짜 당뇨병과 가짜 당뇨병으로 구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치료법은 가짜 당뇨병이든 진짜 당뇨병이든 한의학적으로는 같지만
환자들은 자신이 진짜 당뇨병 환자가 아닌 것만 알아도 힘이 나실 것입니다. 당뇨병의 원인과 치료법은 앞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오늘 당뇨병에 대해서 설명하는 마지막 시간인 만큼 다시 총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병독, 즉 독입니다. 먹어서 생긴 노폐물을 한의학에서는 담음이라고 했고 정상적인 피가 아닌 나쁜 그 피를 어혈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독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계속 먹어야 하고 그 먹은 것에서 생긴 노폐물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나 살아가면서 몸속에 노폐물이 생깁니다. 그 노폐물을 독이라고 했고 병이 생기는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먹어서 생긴 노폐물을 담음이라고 합니다. 담음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책,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시청자 여러분은 입으로 뱉는 가래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가래와 같은 노폐물이 바로 독입니다. 자기가 먹고 마신 것이 독이 되고 그 독이 축적되면 몸 구석구석에는 기와 혈이 순환이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몸 구석구석에는 당분과 영양분, 산소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몸에 피로감이 생기고 모든 질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의학에서 말하는 병이 생기는 원인입니다. 몸 구석구석에 병독이 이미 쌓여서 자리를 잡으면 당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몸 전체에 당분을 골고루 보내기 위해서 혈액 속에 당분을 많이 넣으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혈당이 상승하는 이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환자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혈당이 상승하는 원인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의 특효약이나 민간약, 음식의 효과를 너무 믿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런 음식이나 약이 혈당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할 수도 있지만 과연 몸 전체에 도움이 되느냐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당은 떨어지는데 다른 장기가 나빠지면 안 될 것입니다. 당뇨병의 특징은 몸이 전체적으로 건강해져야만 없어질 수 있는 병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혈당이 왜 올라가겠습니까? 피로를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혈당을 무조건 떨어뜨리는 치료가 오히려 합병증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의학은 환자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디톡스학이기 때문에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당뇨 방송을 쭉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들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혈당이 높아지기 때문에 너무 혈당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부분이었거든요.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좀 다시 해주시겠어요? 네. 나이가 들면 몸에 노폐물인 병독이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젊었을 때보다 혈액순환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몸에서 당분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동차로 치면 오래된 차는 당연히 연비가 나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혈액에 당분을 조금 더 많이 실어서 몸 구석구석에 당분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공급하려고 노력하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르신들에게 어린이나 젊은 사람과 같은 엄격한 기준으로 당뇨 수치를 적용해서 조금 수치가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뇨병으로 진단해서 혈당을 떨어뜨리고 적게 먹고 당분을 섭취를 줄이고 운동을 많이 하게 하면 오히려 저혈당 쇼크나 당뇨 합병증을 더 촉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노인분들이 목욕탕이나 운동 중 쓰러지거나 사고가 생기는 저혈당 쇼크는 무조건 혈당을 낮추려고 노력하다가 갑자기 혈액순환이 잘 돼버리면 당분이 급격히 모자라게 되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당분을 빨리 섭취해야 합니다. 혈당을 떨어뜨리는 당뇨약을 복용시켜서 부작용이 생기면 사탕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치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 당뇨병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혈당 상승 때문인 것이 좀 많잖아요. 그런데 혈당에 대해서 지나치게 예민하지 말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가요? 시청자 여러분, 몸에 기운이 모자라는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 스스로 알아서 혈당을 올리고 있는데 무조건 혈당만 떨어뜨리는 데만 집중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혈당만 떨어뜨리는 치료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은 점점 더 당분이 모자라는 현상이 생기게 돼서 기운이 빠지게 되고 그것이 심해져서 중요한 장기나 뇌, 눈, 근육,
신경 등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당뇨 합병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분이 있어야 몸이 움직이고 기운을 차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굳어져서 순환장애가 심해지고 몸 구석구석에 당분이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당분이 더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이 되면 밥 힘으로 살고 사탕을 입에 물고 다녀야 기운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분을 무조건 떨어뜨릴 것이 아니라 당분의 공급을 방해하는 병독을 없애는 한약으로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당뇨병을 극복하자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밥이 보약이 될 수 있게 기혈을 잘 순환시키게 되면 당뇨병은 극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바로 당뇨병을 바라보는 관점이고 당뇨병이 치료될 수 있는 질환이라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혈당을 떨어뜨리는 것에만 집중하면 오히려 당뇨 합병증이 훨씬 빨리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당뇨의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서 아직까지 친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만큼 또 질문할 부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들을 궁금해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한약을 오래 먹으면 간이 나빠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자연치료법이 간을 나쁘게 한다는 말을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입니다. 어떻게 환자들이 한의사에게 한약을 먹어도 되는지 묻는 나라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양의사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어떤 논문도 통계도 없는 말일 뿐입니다. 의사를 못 믿는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한의사의 치료 행위 자체를 처음부터 믿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궁금합니다. 환자는 의사를 믿어야 합니다. 최근에 한약을 장기 복용한 수천 명의 환자들이 간이 더 좋아진 것을 발표한 논문도 나왔습니다. 안심하시고 한의원에서 한약을 처방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제가 처방하는 한약은 복용량을 늘려야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감기 환자처럼 약을 조금 복용하게 해서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한의원에서는 호전 반응을 보일 때 복용량을 3배에서 10배까지 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최대로 많이 복용하게 해본 경험은 13일분을 하루에 복용하게 해본 적도 있습니다. 실제 13일분을 하루에 투여했던 환자분은 폐암, 척추암, 뇌종양, 피부암까지 가지고 있는 말기암 환자셨습니다. 진료실에서 약 복용량을 늘리라고 지시하면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십니다. 한약은 양약과 다릅니다. 병독을 물리치고 몸속을 청소해주는 약재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약을 정확하게 처방했다면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빨리 치료될 뿐입니다. 아주 심각한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고생하는 3살짜리 아이에게 어른 용량보다 더 많은 용량으로 한약을 2년 동안 복용하게 해서 아토피성 피부염을 완치시킨 경험도 있습니다. 그 아이는 처음에는 모유 외에 어떤 음식도 먹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음식을 다 먹고 있고 피부도 좋아지고 건강해졌습니다. 한약을 많이 먹어서 간이 나빠진다면 모유 외에는 아무것도 못 먹던 아이가 어떻게 어떤 음식을 먹어도 아토피성 피부염이 발생하지 않는 건강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약재는 약의 힘이 강한 것입니다. 독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한의사의 지시를 의심하지 마시고 한약을 많이 복용해서 병독을 이기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한약을 제대로 사용해 본 적이 없는 나라에서 복용량을 늘려서 치료했던 한의사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옛날부터 명의들의 진료 기록부에서 숱하게 설명한 방법들이니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한약으로 당뇨를 치료하는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치료법은 간단합니다. 한의사가 진찰을 통해서 병독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 병독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한약을 투여해서 온몸의 노폐물이 배출되면 기혈순환이 잘 되고 그렇게 되면 혈당이 상승할 이유가 없어지므로 혈당 수치는 정상으로 회복되는 과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병독을 제거하는 한약으로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면 자동으로 혈당은 정상에 가까운 수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혈당 수치에 너무 민감하지 마시라고 권합니다. 환자들은 한약을 복용할 때 나타나는 명현 반응을 잘 이해하시고
담당 한의사와 함께 병을 극복하는 노력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당뇨병 치료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이유는 이미 병독이 온몸 구석구석까지 다 막힌 다음에 혈당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병독을 청소해야만 혈액순환을 정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뇨 환자들이 고혈압이나 각종 질환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정확한 한약을 찾는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약은 온 몸을 동시에 치료하기 때문에 환자의 몸에 맞는 약을 찾으면 다른 여러 가지 질환도 동시에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한의원에서 당뇨 환자를 치료해보면 먼저 혈압부터 정상이 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 저희 한의원에서 초진시 당화 혈색소가 12.8 정도였던 환자가 모든 양약을 떼고 한약만 2개월간 복용한 후 2달 만에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에서 당화 혈색소가 6.9가 나와서 놀란 경우가 있었습니다. 당화 혈색소는 3개월간의 평균 혈당 수치로 알려져 있는데 2달 만에 정상에 가까워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환자분도 완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화 혈색소가 떨어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생활을 해서 혈당이 상승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 기간 병독을 완전히 제거하는 뒷마무리 과정이 필요해서 지금도 한약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이 워낙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수많은 원인을 제거해야 하고 그만큼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치료받으시면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계속해서 연속 시리즈로 방송되고 있는 당뇨의 한의학적 치료법, 오늘 5번째 시간으로 마지막으로 함께 해봤었는데요. 그동안 당뇨의 한의학적 치료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분들도 아마 오늘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당뇨병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진짜 당뇨병은 소갈병이라는 병으로 몸에 번열이 생겨서 극심한 갈증이 생기는 소모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도 갈증을 풀고 마음의 괴로움을 풀고 열을 푸는 약을 투여합니다. 하지만 당뇨병 환자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2형 당뇨병을 저는 가짜 당뇨병이라고 부르는데, 가짜 당뇨병은 온몸에 쌓인 병독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이라서 당뇨병으로 치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짜 당뇨병인 2형 당뇨병 환자들은 온몸에 물과 음식의 노폐물인 병독이 많이 쌓여서 순환장애를 만들고 그 순환장애로 인해서 몸 구석구석에 당분이 부족해지게 되는데, 이런 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혈액에 당분을 많이 넣어서 피를 보내려는 몸의 보호작용 때문에 혈당 수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치료법이 아니라 몸 구석구석에 혈액이 잘 공급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치료해야만 당뇨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당뇨병은 이제 한의학으로 치료될 수 있습니다. 음식관리, 생활관리, 운동, 당뇨약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 적인 병독을 없애는 한방치료로 당뇨병 완치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기존의 설명과는 전혀 다른 당뇨병에 대한 얘기들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백한의원의 백지성 원장님이었습니다. 원장님,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까지 총 5편에 걸쳐 당뇨의 한의학적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무엇보다도 몸 전체가 건강해져야 당뇨도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혈당 수치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내 몸의 독소를 없애고 몸 전체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새로운 주제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